기저귀도 못된 두 돌 아기까지 학원 입학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과열되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서 처음으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실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진태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저렴한 보육료로 인기를 끌던 국공립 어린이집. 하지만 지금은 이른바 영어 유치원을 비롯한 사교육기관에 아이들이 빠져나가면서 폐원을 고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아 영어 학원 등으로 유아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점점 빈번해져서 저처럼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하는 그 원장도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정부가 처음 공개한 지난해 1인당 영유아 사교육비는 월 평균 33만 원. 하지만 현장의 체감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역별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사교육기관이 몰려있는 서울은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재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한다 쳐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지 않나. 영어 학원 주 5회 다니고요. 그리고 영어 학원 끝나고 태권도 학원 주 5회 다니고.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의 만 5세 아동 가운데 22%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 그만큼 공교육을 벗어나 종일 사교육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학원에 가 있다라는 얘기로 나오는데요.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는 지역별 교육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사교육비 정의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17년과 2024년 조사 모두 유아 사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으로 한정했습니다. 때문에 정규 수업 외에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특별 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교육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포함하면 사교육비가 불어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사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은 영유아 사교육비의 실제 규모와 부모의 부담, 사교육 형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초중고 사교육비처럼 영유아 사교육도 통계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식 조사가 아니라 사전 조사였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범위, 명칭, 목적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조정되어서 조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 연구를 통해 기준과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례 조사 여부는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